안녕하세요, 활력소장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 제가 영국에 워홀로 가서 펑펑 쓰고도 거의 2천만원 정도 모을 수 있었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모일 수 있었던 건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살면서 일을 하는 걸 live-in job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조건의 직종은 대부분 live-in care 아니면 live-in housekeeper 이런 정도가 있어요. live-in 포지션을 고려하시기 전에 꼭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고용주가 그냥 마음이 넓어서 그 일하는 사람한테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식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 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숙소, 숙식을 제공해서까지라도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공받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게 내가 렌트비를 지불하고 그 집에서, 내 집에서 사는 것과 생활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생활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집에서 어떤 게 고장나거나 물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렌트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정당하게 내가 돈을 내고 사는 집이니까 이거 고쳐달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숙소가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거를 결국에 수긍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제공된 숙소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럼 일을 안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영국에서 2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현지인들, 지인들이 조금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이득을 좀 본 경우인데, 친구 집에 제 모든 짐을 보관해두고 제가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만 주 단위로 방세를 냈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 워홀로 가는 국가에 내가 이미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워홀로 있는 기간 내내 일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각오하셔야 될 게 있는데, 유목민 생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여행을 아주 길게 몇 달, 1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착지라는 것이 없이 그냥 여행을 계속한 경우를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0일 동안 배낭여행한 게 저한테는 가장 긴 기간이었는데, 혼자서 40일 동안 필요한 짐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마냥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되게 피곤해지고 여행 장소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짐을 쌌다가 풀었다 숙소에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도 일이고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 집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사는 것처럼 그거를 다 여기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면 그 유목민 생활이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못해요. 저는 짐을 보관할 곳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한 환자한테 한번 파견이 되면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이렇게 가는 짐을 제가 그 작은 캐리어에 꾸려서 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다녔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꺼운 옷이라서 옷 몇 개만 넣으면 정말 자리가 없어요. 매번 배낭여행 짐 싸듯이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넣어서 다녀야 했는데, 저절로 미니멀리스트가 돼요. 아, 그래, 유목민 생활이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대충 아셨으면, 그래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에어비앤비 장기 예약을 고려해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집을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내는 그 렌트비가 에어비앤비를 한 달 동안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싸겠죠. 어쨌든 그런 숙박 시스템은 하루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면 그게 30일이 되면 엄청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리브인 잡을 하고 있고 한 달에 일주일, 아니면 그냥 한 번에 2달 이렇게 숙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에어비앤비의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예약을 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호스트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오퍼를 받으면 거의 한 달 렌트비 비슷해지는데요. 장기 계약을 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워킹홀리데이로 처음 와서 초기 정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인데,
그 지역에 사는 호스트한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얻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일랜드에 그 에어비앤비로 만난 호스트, 아이리쉬 호스트 아주머니랑 초반에 도움은 엄청 받았죠. 그 아주머니가 저 막 어디 태워다 주신 적도 있고, 그렇게 같이 놀러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정보도 얻고, 지금은 제가 집을 따로 구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뭘 봐야 하는지 그런 거가 좀 미숙해서 그 아주머니 도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아이리쉬 맘이라면서 계속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호스트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한. 그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카우치서핑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도움을 얻는 건데, 페이스북은 다 아실 거고, 카우치서핑이라는 거는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숙소 제공 시스템? 근데 이게 무료이기도 한, 여기에 얼마 기간 동안 내 짐을 보관해 줄 곳을 찾고 있다, 아니면 얼마 기간 동안 내가 머물 곳을 찾고 있다, 이런 포스팅을 올리면 거기에 답글이 달리거나, 아니면 내가 카우치서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이 사람 짐을 맡아주려고,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재워주기 위해서 그런 자기 숙소나 자기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문화 교류를 원하고 친구를 만들길 원하고, 아니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생활이 적적해서 자식들이 다 나가 살기 때문에 집에 방은 많고 그 자기 집을 내주고 대신 컴패니언십, 그냥 같이 대화하고 그럴 사람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내 짐을 보관할 곳을 찾고 있어 라고 올리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혹시 뭐 다양한 음식에 관심이 있거나 도전해보고 싶으면 나는 한국 요리를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제공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용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중년 이상의 커플이나 가족들이 있는 그런 호스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워홀러들은 페이스북 그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해외에서 무료 수업 듣는 방법, 무료 수업 찾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린 방법이기도 한데, 나는 누구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 주변에 혹시 머무를 곳 추천해줄 수 있니? 아니면 빈 방이나 뭐 숙소를 제공해줄 수 있니? 뭐 이런 포스팅이 올라오면 거기 답변이 달리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이렇게 와서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정착지를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아일랜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몇 명 이렇게 답장이 너 여기 우리 집에서 살아도 돼, 여기 내 방에서 같이 살 수 있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어이없는 답장들이 좀 많이 와서, 그렇게 페이스북에 포스팅에서는 솔직히 별로 얻은 게 없긴 해요. 마지막 방법은 회사에서 혹시 제공하는 숙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저 리브인 포지션은 여기 현지인들이 잘 하지 않고 동유럽, 저기 뭐 체코, 폴란드, 뭐 슬로베키아, 슬로바니아 그런 국가에서 이제 많이들 와요, 일을 하러. 그래서 아주 가끔 그 회사들이 그 일 사이사이, 내가 이 일이 뭐 며칠부터 며칠, 이 일이 며칠부터 며칠인데 그 사이에 비는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그렇게 제공해주는 경우도 아주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 무료는 아니고 하루에 10파운드 정도 내고 묵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채용이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는 그 회사한테 혹시 너네 외국인 워커들이 짐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게 있냐,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도 되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짐을 보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그리고 이번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브인 포지션은 그 조건에서 일을 할 때 희생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워홀을 하는 기간 동안 가장 원하는 경험, 내가 이 기간 동안은 반드시 얻어가야 할 그 목적을 확실히 하시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확신이 들 때는 꼭 뭐든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영국이나 아일랜드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